안녕하세요. 무한드래곤입니다. 고전프라 리뷰를 간단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. 보시는 대로 아카데미 고전프라이고요. 보통 밀리터리 전차나 뭐 에어로 비행기 또는 뭐 SF에서 뭐 로봇류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조금 마이너한 장르죠. 그러니까 범선 프라모델도 80년대 이렇게 좀 매니아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장식용 모형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? 장식용이 그때는 하나의 어떤 주요 또 장르로 자리매김했던 때이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출시된 것 같습니다. 제품은 범선 커티샥이고 뭔가 어떤 신대륙을 찾아서 혹은 뭐 큰 어떤 무역을 위해서 항해를 떠나는 어떤 그런 멋진 어떤 범선의 모습이 이렇게 박스 아트로 나와 있네요. 역시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도출편 범선을 보니까 뭐 가슴까지 팍 트이는 뭐 팍 뚫린다고 할까요? 역시 박스 아트는 밀리터리나 로봇용와는 완전 다른 그런 시원하면서 탁 트인 어떤 개방감을 선사하네요. 범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아트만으로도 장식 효과가 혹은 하나의 뭐 다른 뭐 고전 제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그거 하나로 한 폭의 그림이 되니까요. 요것도 액자에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거실이나 혹은 뭐 방의 한 곳에 이렇게 딱 DP 해두면은 그것대로 어떤 앤티크의 느낌도 있고 작품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조년일은 93년 5월.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죠. 범선 시리즈. 아카데미에서는 범선 시리즈가 요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. 저기 전함 바운티호도 기억이 나고 또 뭐 그리스 군선, 로마 군선은 뭐 유명한 제품이죠. 뭐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범선 매니아나 혹은 뭐 틈새 시장 어떤 그런 장르를 위해서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준 것 같습니다. 범선 시리즈 실내 장식용으로는 상당히 적합한 모형 킷이죠. 커티샥 범선에 어떤 다른 작화들이 있네요. 돛이 펴진 모습이고 돛이 없는 모습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리깅이라고 하죠. 이렇게 이 줄 작업을 해주는데 아마 돛이 없는 이런 부분은 제작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. 하나 실어주고 이건 같은 박스 아트고요. 가격은 2,000원. 이게 80년대에는 한 거의 1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모터라이즈는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모형용이고 장식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죠. 커티샥에 관하여 여기 보면 특징이 그 당시 최고 속도를 자랑하게 되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크기는 다른 범선에 비해서 좀 작지만은 상당한 최고 속도 굉장히 빨랐던 범선이었나 봅니다. 범선 앞부분 또 어차피 이런 뭐 장인들이나 크래프트 혹은 뭐 제작이나 제조의 과정에서도 뭐 그런 장인이나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엔지니어들, 설계자들도 이런 뭐 아름다움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멋을 또 이런 부분에서도 가미해서 살려주었네요. 범선 뒷부분.
뒷부분은 저는 항상 또 오버랩 되는 게, 뭐, 해적에 관련된 영화나 만화, 혹은 뭐 범선이 나오는 그런 장르에서 보면은 항상 뭐 선장실이 뒤에 있고, 밤바다, 뭐 달이 떠 있는 밤바다에 선장실에서 아늑한 분위기에 뭐 포도주 한잔 하는 그런 운치 있는 모습이 저는 항상 오랩되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시대 사람이라면은 혹은 그런 어떤 귀빈이거나 자리에서 허락됐다면은 선장실에서 같이 또 선장과 포도주도 마시면서 또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낭만적인 부분이 아마 이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도르래 모습도 있고 돛 모습이 있고,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데 부두에 정박할 때 내리는 부분은 닻이라 그러고,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추진시키는 것은 돛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이들 학생들은 또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잘 구분해서 이해되겠죠. 박스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촐하죠? 안쪽은 80년대 킷들은 이렇게 봉인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고급스럽게. 봉인지는 뭐 기능적인 부분은 크게 없고요. 어차피 내부에 이렇게 비닐로 밀봉이 되니까 좀 고급스러움을 준다고 할까요? 이렇게 뜯는 맛도 있고, 아니면 본 제품에서 이렇게 좀 성의를 표현한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큰 금액을 이렇게 투자한 혹은 결단한 소년에게 뭐 이런 거라도 좀 더 뭐 기쁨과 뭐 감흥을 좀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. 요즘은 이런 게 다 생략됐죠. 이게 또 인건비 상승 요인이니까, 그죠? 일단 패키지 봉지는 2개고 설명서가 있네요. 범선 커티샥에 관하여.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은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범선이었다. 그리고 살짝 검색해 보니까 영광의 범선인데 마지막 범선이라는 게 아마 뭐 기관선, 전기 기관선 있잖아요, 그죠? 이제 동력으로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동력으로 가는 그런 기관선과 범선 이제 전환될 때 그런 과도기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정도 남은 범선이었나 봅니다. 그러니까 뭐 기념비적인 것이라거나 뭐 상징적인 배다 보니까 뭐 모형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도 당시에 80년대나 뭐 90년대 범선 모형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어가지고, 여기에서는 보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완전 뭐 초보의 입장으로 이제 접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선체 및 상갑판 부분의 조립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. 거의 뭐 하나의 통짜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. 배는 이렇게 보통 반딱에는 잘 없는데, 모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쓸 수 있잖아요, 그죠? 조립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. 근데 뭐 그냥 장식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딱이로 되어 있네요. 선체가 반딱이로 되어 있고 갑판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얹어두는 형식이고, 돛줄 매기는 2가지 그림 예시가 있는데, 뭐 편의상 이렇게 그냥 2가지 다 그려놨다. 그리고 뭐 설명서를 참고하여 혹은 뭐 박스 아트나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뭐 취향에 맞게 좀 자유롭게 느슨하게 매도 된다. 리깅을 해도 된다. 그런 의미 같습니다. 너무 막 엄밀하게 고정대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취지가 뭐 적당하게 조립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장식하는 데 있는 거지,
뭐 고증을 그대로 이렇게 엄밀히 재현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, 또 당시 뭐 국민학생이나 아이들, 소년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엄밀하게 또 할 그런 그 대상도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해 가지고 알맞게 매면 되는데, 이 돛줄에 실에다가 이제 풀을 먹이면은 흐느흐느한 것보다는 약간 빳빳해지면은 좀 낫다, 이런 것 같습니다. 모양 잡기가. 딱풀이나 뭐 일반 풀이나. 측면선은 그래서 간단해요. 이렇게 한 면, 두 면 끝입니다. 러너 두 벌이 들어있는데, 이제 선체하고 갑판이 있고 스탠드, 단촐하네요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색감이나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장으로도 나와 있거든요. 완전 뭐 200% 확실한 장식품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요건 금장 이제 이렇게 도금이 된 건 아닌데, 이 나무색과 질감이 너무 이렇게 잘 살아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한번 접사를 한번 좀 해볼게요. 이 리벳, 뭐 못일 수도 있고 리벳일 수도 있는데, 리베팅과 이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. 이게 뭐 7, 80년도에 아마 금형을 팠으면은 기계에,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에 크게 의존을 못했을 건데, 이런 걸 보고 저는 예술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거의 뭐 장인 정신으로 팠다, 금형을. 프로토 모형 시제품을 이렇게 조각하고 그 금형을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팠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뭐 책을 구입하면은 책을 쓴 저자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. 뭐 사인회 같은데 이외에는.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저자와 만나서 뭐 저자의 이야기도 듣고, 또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만의 의견이나 결론을 낼 수도 있고, 어떤 하나의 또 대화 방식인데, 책이라는. 우리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형을 통해서 모형 제작자와 우리 모델러들이 만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취지나 어떤 방향 혹은 정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,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, 이 제작자가. 그러면 우리 구입자나 소녀는 또 이것에 보고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.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, 이런 정성과 성의 혹은 장인정신이 듬뿍 담겨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즐겁네요. 이렇게 모형 제작자와 모형을 좋아하는 소년의 대화 과정 중에서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, 이 모형은. 선체 갑판 쪽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몰드가 다 파져 있네요. 대충이라는 게 없네요, 진짜. 이제 이 돛이라든지 이렇게 도르래라든지 이런 파트가 들어있는 부분인데, 이 돛도 거의 이 하나의 세트 부품이에요. 지금 하나의 통짜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기본적인 도르래 줄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다 통으로 되어 있네요. 그죠? 접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름 그 색상이 이게 상아색이나 아이보리색이잖아요. 그죠? 천의 어떤 색감은 재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, 또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바람을 받았을 때 그렇게 약간 부푼 모습의 어떤 볼륨감을 그대로 살린 게 이렇게 도드라지네요. 그리고 이게 천의 어떤 구분 경계, 뭐 바느질 박음이 되어 있겠죠, 이런 것들은 보통. 그래서 그런 선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, 도르래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이렇게 그래도 묘사가 되어 있네요.
요 두 가지 색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범선의 느낌과 장식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박스아트처럼. 그리고 보통 뭐 전차 모형에서는 하나하나 연결하는 그 궤도가 있잖아요. 그죠? 하나하나 접착하는. 그게 꽤 지겹고 좀 단조로운 직업인데, 그게 좀 어려운 부분.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클수록 그 작은 데칼들 하나하나 다 붙이는 게 엄청 고된 작업이거든요.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고. 근데 이 범선 모형에서는 이게 리깅이라고 또 실을 연결하는 작업들 있잖아요. 뭐 돛과 뭐 도르래와 어떤 다른 뭐 지지대 간의 어떤 그런 연결하는 이 실 작업이 쉽지 않, 좀 고난의 과정이 아닌가, 뭐 함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은 그렇게 흔하고 이렇게 뭐 주류를 이뤘던 제품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장르로서 그래도 어떤 다양한 어떤 모형의 풀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범선이라는 장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모형이 더 다채로워지잖아요. 그죠? 뭐 그런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은 한번 제작을 한 이후에 완성 장례를 한번 소개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